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저희는 점심 먹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우리 이번 주는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 또 이보라 변호사와 함께 신문남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요. 이게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보실 때는 끝까지 봐주시는 의리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켜놓고 일 보세요. 자, 리얼토 했고요. 시작할게요. 네. 일부 안동욱 대표, 이보라 변호사가 할 텐데요. 안 대표가 뽑은 김종필 TV 선정 인상적인 일명기사 세 꼭지 4월 26일자 제목은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 곽재우 기자가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4월 28일 우리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가 올린 기사인데요. 12조 상속세, 1조 기부 미술품 기증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꼭지는 장세풍 기자, 안성열 기자가 공조에서 4월 30일자 올린 일명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마약, 수사 기법은 제자리. 마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익한 기사를 우리 안독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소정보기술의 안동욱입니다. 네. 네네. 저희에게는 조금 뜻깊은 날이라 저희가 이제 사옥을 이전했어요. 예. 그래서 응원합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화사하게. 네, 옥탑방 펜트하우스로 제가 와가지고 좀 화사한 분위기로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뉴스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축하드리고요. 요즘 세상에서 주목하는 회자되는 펜트하우스입니다.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다들. 네네. 좀 궁금하시죠? 언제 우리 이런 어려움이 끝나나? 지금 이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계획대로 목표대로 11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백신이 얼마나 이제 그 확보가 됐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이잖아요. 인구 2배에 달하는 물량. 그래서 1억 명분, 그러니까 1억 9,200만 회분이니까 이게 이제 1억 명분이네요. 이렇게 이제 백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접종에 대한 그 플랜이 있는데 3분기 도중 백신이 약 8천만 회분,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상반기인 6월 말까지 고연령, 3분기가 여기 나오죠. 고연령, 방역과 의료 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일상으로 회복을 향한 출발점을 삼겠다. 반감을 듣습니다.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등이 있는데, 그리고 백신이 조기에 확보된 이스라엘, 이 나라들을 제외하면 아직은 백신 수급이 사실은 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제 지연된 사례는 예정된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아직 우리나라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죠. 그래서 75세 이상 접종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93.2%로 백신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심하고 믿을 만한 어떤 수치인데요. 그 이외에도 추가 확보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어떤 신속한 대응, 빠른 대응을 약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목표대로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은 좁고,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화제의 대상이죠. 이 12조가 재산이 12조가 아니고요. 상속세가 12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이제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상속세가 12조 원. 이제 뭔가 생긴 게 있으니까 좀 생색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목록으로
1조 원을 기부한다. 그 외에 이제 고인이 소장한 화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술 작품은 국립기관에 기증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1조 원이 어떻게 기부가 되느냐? 7천억 원의 감염병 대응하는데 돈이 이제 그 기부가 되고요. 그중 5천억 원은 한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됩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2천억 원은 이제 그 국립감염병연구소 여기에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여기 2천억 원이 이제 쓰여집니다. 그리고 3천억 원이 소아암과 희귀암 어린이 환자를 위해 3천억 원이 쓰여지는데 이게 10년 동안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고미술품들 그게 이제 서양화 작품 등 이게 이제 21,000여 건, 국내 유명 작가 군대 미술 작품들이 23,000여 건, 그래서 국립박물관 등 여러 국립기관에 기증이 되는데요. 겸재정선 일왕제색도 등 21,600점이 박물관에 보내집니다. 이제 사상 최고의 얘기라고 이제 나와지는데 이제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LG그룹에서의 상속세가 9,215억이었어요. 그리고 롯데가 4,500억, 한진그룹이 2,700억, 지금 이건희 회장이 12조 원.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각종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는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의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 이번에 세금이 무대 상속세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세금 내려면 뭐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도 이것저것 좀 팔아야 된다는 판단은 또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화되기를 또 바라면서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번외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탐정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경찰을 좀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경찰을 좀 해보려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범죄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가 눈에 보이면 항상 좀 올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안 탐정님, 네.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네요. 예. 죄짓지 마십시오. 다 잡아드립니다. 제가. 우리 안 탐정님을 위하여 죄를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수사 기법에 대한 게 항상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약 수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요즘에 이제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사 기법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 20대에서 30대, 여기 보시면 20대이고요. 이게 이제 30세입니다. 20대, 30대가 급격히 늘죠. 물론 이제 2018년에 19년 내용이긴 한데 이 추세가 계속 상승세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숫자가 느느냐? 이 연령대가 온라인 노출이라든가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마약을 사기 쉬운 연령대. 그러면서 마약에 접하는 빈도나 숫자가 많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이 12,209명, 전년 대비 1411명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검거된 피의자 중에 20, 30대가 59.2%를 차지합니다.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급증했는데 이제 인터넷 마약 사범이 2,608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2,109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요 748명은 다크웹입니다. 다크웹. 요즘에 원래는 다른 보안 이슈로 만들어진 쓰임새 웹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행행되고 있는 다크 웹사이트가 좀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에서 마약 사범도 좀 급격하게, 이거는 뭐 작년 대비 거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어떤 경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율,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하면은 이거는 20배에서 30배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20, 30대가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데 기존 마약 거래가 유흥가 중심으로 이제 팔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비대면 유통, 여기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텔레그램 또는 아까 말씀드린 다크앱을 통해서 판매나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 게 이제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이제 지급되는 잘 드러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들이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법이 변해야 되는데 주목받는 것은 지난번 N번방 수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잠입 수사, 함정 수사, 채팅방을 개설해서 마약 팝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실제 마약을 사용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함정 수사한 다음에 검거하는 이런 범죄 수법이 수사 기법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잠입 수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약 사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요즘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마약 사건은 잠입 수사라든지 그런 함정 수사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그 사범들이 이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 걸려요.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마약 생각 있으시면 다크 걸리고 다 증거 자료 확보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절대 마약 손대시면 안 되고 한번 손대시면 이거 금방 들통이 나고 뭐 들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 의뢰인 중 한 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 한동안 약에 쩔어 있다가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약을 끊게 되고 나서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렇게 밥이 맛이 좋은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약에 손을 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런 일상의 행복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변호사님 이제 이보라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노만데 노마약 명예 홍보 대사 같은 거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걸려요. 다 걸립니다. 예. 진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대표님 조심하세요. 네.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유혹에 조심하라고. 네. 네, 다 하셨죠? 네. 예. 우리 안동욱 곧 안탐정이 되실 분의 깔끔한 설명이었고요. 그것도 사회적 경각심을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고취시켜 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분 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